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및 장애인 복지 택시, 감동 택시 확대 운영을 실시하였고, 광역급행버스 1300번 5대 증차와 1200번 노선 신설로 서울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옥정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추진하여 2년 연속 경기도 교통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한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및 동일생활권 5개 시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등록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동 소화 장치 및 소방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옥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66개소의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4개소 및 하천 국어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재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에게 하천변 쉼터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장흥 청정계곡 복원 SOC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시도 2호선인 홍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 등 9개 사업 4.3km에 대한 사업 준공으로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시설 확충,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문화 확립, 안전위해 요소 사전 점검 및 재난 대비 태세 구축으로 재난재해 예방, 시민이 감동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국 각 부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297조 양주 브랜드 콜택시 통합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개인 및 법인 택시 콜센터를 양주 브랜드 콜센터로 통합하여 2020년 1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콜센터 통합 후 일일 평균 콜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 고용 상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콜 응대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배차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9조 감동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상황으로 내년에는 신규 마을 추가 지정 및 마을별 이용 횟수를 조정하는 등 더욱더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광역 급행형 버스 G1300번
1400번 노선 5대 증차와 경기도 공공버스 G1200 노선을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광역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시켰으며 경기급행버스 사업으로 광화문행 1400번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추진 계획에 따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정 신도시 14단지, 19단지, 20단지 입주에 따른 양주역 방면 노선버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다른 단지의 추가 입주에 따라 덕계역, 양주역, 삼승동 방면 등의 다양한 노선을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선을 증설하여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2021년 추진 계획은 총 3건으로 사업비는 156억 원이며 기투자 61억 원을 제외한 향후 투자 95억 원 중 2021년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먼저 저루지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하여 2021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변경, 설계 용역 등 집안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천지구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 부지 상계소에 대해 매입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3조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 정보 단말기 설치로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진행 중인 본 사업은 2021년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버스 정보 단말기 5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35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 장비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조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입니다. 주정차 문화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7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민원다발 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 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전광판 5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308조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제공 및 건설기계 면허증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조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연간 200여 건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소시효 도가를 예방하고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0조 효율적인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전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체납 처분 예고 및 징수 동료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조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장치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우리시 관내 위험 요소의 사전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21년에도 5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기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집안 침하로 인한 위해를 탐지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비 총 12억 중 우선 내년도에는 3억 원으로 용역 착수하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315조 시민보호를 위한 민방위 업무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편성은 민방위 정기검열 강화를 통해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교육과 민방위 통지서 발송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교육 및 통지서 발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사업은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가청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보 사각지역을 색출하여 2022년도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가청률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동 마을회관 부지 인근에 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유사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317조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경보방송 시설 및 재난감시 CCTV 7개소를 교체하고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세월교 등 자동 차단시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19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63억 원 중 101억 원을 기투입하여 총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학천은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능안 1촌과 작곡개천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삼북천은 2020년, 마전천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전천과 삼북천 보상 및 공사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321조 양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거 소하천 정비 방향이 지침이 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게 규정되어 있어 2013년도에 수립된 종합계획 이후 10년째가 되는 2023년까지 양시 전체 하천 127개소 163km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44억이나 내년도에 우선 15억 원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22조 장흥 청정계곡 생활 SOC 사업 추진입니다. 장흥 백석 하천 내 불법행위 업소에 대하여 2019년 9월 자진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하천 정비, 테마 친수 공간 조성, 수변 산책로 조성 등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조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남북 간 도로 교통망으로 1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완료하였으며 2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9조 서남하폐 둥두천 연결교량 개설 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은연 IC 개설에 따른 도로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고 교통량 분산에 따른 지역 간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주시와 동천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연결 교량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진도는 69%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조 백석 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백석읍에서 양주역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으로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333쪽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용암리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연계도로 확보와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5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우선 1구간에 대하여 42%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02쪽에 보면 공영 주차장 조성 추진을 하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랑은 무관하게 임시 공영 주차장 활용 방안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공원 건너편에 있는 한양 3차 거기 임시 주차장 있죠. 예. 거기 보면 지금 전에 현장 방문 갔다가 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번호를 하여간 그때 거의 48대인가 사진을 다 찍은 거로 해서 그거를 조회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 내가 다 아니고 관 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민원을 제기하냐면 캠핑카만 불법으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말 같은 데는 좀 거기서 또 고기도 구워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그 주택가로 이렇게 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그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한 민원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먼저 아마 행정사무감사인가 아마 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직접 거기 있는 차량들을 촬영을 하고 차적을 아무튼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봤을 때는 저희가 대부분이 아마 양주차고 한 거기 한 10%나 한 20% 안에서 이제 관내 차량이고 해서 일단 그때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아무튼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하고 그 옆에 지금 이제 캠핑차나 그런 그 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별도로 구획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지금 나름대로 거기 주차료를 받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사실 이제 시민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다 차 세워놓고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의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캠핑카가 대개 보면 장기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료로 전환을 한다라면 조금 장기 주차하시는 분이 좀 줄어들 거고, 또한 그곳에서 유료로 한다면 우리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유료로 하게 되면 뭐 법적으로 이상 없나요? 괜찮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부 이제 시설비 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내년도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예. 고읍동에 그 임시 공영 주차장 설치하셨듯이 도로 출입, 거기 주차장 출입하는 그쪽에 일반 자가용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높이만 조정한다라면 자가용들, 일반 차량들 들어가는 거는 이상 없더라고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꼭 실행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삼승 폐도로를 활용해서 도시숲 조성을 해놓고 지금 조명까지 멋지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가 몇 되지도 않지만 주차장 마련을 해놓고도 그 도로변에다 편안하게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대형 화물 차량들이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중기 상가는 아예
도로변뿐만이 아니라 거기 큰 도로변에 그 미관까지 헤치면서 기름때가 묻은 그런 토지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그 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나마 고읍지구 나리공원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산책할 공간이 있지만 이 장거리 쪽에 고읍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산책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라 하셨는데 여기 가면 그 차들로 인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 안 그래도 뭐 의원님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도 이제 직접 우리 도로과장하고 차량관리과장하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 주로 그 세워놓는 게 거기에 이제 그 중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차를 세워놓고 중기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중기를 세워놓고 아마 이제 개인들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우리 관내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관내분들이 사실 뭐 생업 수단 때문에 그쪽에 차를 보관하고 이제 하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현장에 나가서 거기 그 중개협회 대표는 못 만나고 거기 일단 그 종업원한테 그러니까 저기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민들 민원도 많고 하니까는 가급적이면은 그쪽 그 테니스장 쪽에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하든지 좀 저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주정자 단속 요원들이 출장 나갈 때마다 수시로 좀 들러서 일단 좀 계대를 해보고 그게 만약에 이제 도저히 안 된다면은 사실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인데 뭐 공원을 좀 확대하면서 뭐 도로를 뭐 폐쇄하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일단 자율적으로 계도해서 그분들이 아무튼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협조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아무튼 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주차를 하시는 분도 상황에 그런 것도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 도시숲을 조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과 또 산책과 심지어는 그 마을 주민들이 나눔 마켓을 실시한다든가 우리 문호리 리버마켓처럼 그러한 좋은 환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개천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그러한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그 옆에 도로 쪽을 향해서 쭉 해서 나눔 마켓을 한다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한 도시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셔서 이러한 또 이걸로 인해서 몇몇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서 전체를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좀 협조 구한다고 그쪽 시민들한테도 좀 말씀 잘 드려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지금 버스 승강장 디자인 개선 관련 협의를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아마 3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홍보정책, 주택과 시설관리공단 이 4개과를 협업하면서 양주시 관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4개 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3차례 이제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소회의실에서 그 협업회의를 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상황 보고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버스 승강장의 그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버스 쉘터 운영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중교통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달에 의원님 모시고 그 승강장 디자인 개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재 지금 놓여 있는 그 부착 위치한 이런 거 변경한 부분들은 그때 협의한 상태 그대로 해서 디자인 그 3가지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 안들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한 123개소가 이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먼저 못한 260개소 중에서 137개소는 올해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 123개소로 해서 그 디자인 그대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 버스 승강장은 아름다운 승강장으로 바뀝니까? 네, 아름다운 선정으로 바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간 디자인 또한 양주시에 걸맞게 정말 퀄리티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봐서 정말 여기가 좀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양주시만의 특성 있는 버스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에서 아마 자전거 도로를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또한 공원이랑 이런 하천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앞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첫 단추를 껴서 어떻게 시작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공원 같은데 자전거 빛이라든가 이런 공유 자전거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예, 지금 우리 공유 일단 자전거 비치 계획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사실 이제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실제 사업을 해서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부분이 이제 접촉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 그 양주를 이제 찾는 분들이 하여튼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탈 수 있는 공간 저거 해서 하여튼 이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지금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튼 그때 조치를 했고, 안 된 부분들은 이제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시민들이 그리고 하여튼 비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은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라 동두천도 가고 또 저기서 서울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하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자전거 동호인들을 통해서 다른데 잘 돼 있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지금 저희가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아무튼 저걸 해서 아무튼 취합을 하고 수렴을 해서 하여튼 그 자전거도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 자전거 비치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 공원 내 이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요가 없는 듯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주시가 앞서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검토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며 그들이 불편이 뭔지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교통안전국이 이제 시민들하고 가장 밀집된 민원도 많고 예, 그렇죠. 예, 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고 예. 상당히 이제 또 예산이 이제 금년에 많은 예산도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하여튼 어떤 간에 지금 저희가 보면은 많은 예산을 쓰곤 있지만 사실 이제 금년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도로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예산액이 많이 줄긴 줄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 지난번 그 재난기금 줄 때도 그 도로과 사업 예산 50억 원을 이제 그 재난기금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예. 그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 보전해줬나요? 50억 삭감한 거 있었죠. 그거는 이제 뭐 내년에 보전해 주시죠. 아니 금년에 도로과장님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해 말씀해 보세요. 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 추경 때 추경 때? 보전을 해서 더 확보해서 사업 추진했는데 지장 없게 조치했습니다. 지장 없었다 이거죠? 네네. 네,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감동 택시 확대 운영.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니까 이제 본 의원이 이제 평소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택시 집중 이용 시간대 및 공차거리 등의 문제로 콜 거부 거래 사례 발생하고 또 이용률에 따라 마을병 이용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마을별로 좀 다르죠. 예, 이용 실태가 마을별로 많이 많이 다릅니다. 차이 나죠. 예. 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우리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네, 대중교통에 답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26개 마을 중에서 한 4개 정도 마을이 지금 전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 봤을 때, 그 도착 지점 자체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자차 비율이 높아서 외출 자체를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4개 마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그 정리를 좀 할 계획이고요. 그거와 반대로 추가로 해서 현재 지금 그 신청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지금 남면, 광정면, 회천, 사동 해서 지금 한 9개 마을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도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횟수 했는데 부여는 저희가 사업 1억 3천 가지고 그 26개 마을을 월로 나눴을 때 한 60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60회로 그건 나누는 근데 어떤 데는 좀 일찍 뭐 한 15일이나 20일 지나면은 이제 끝나고 어떤 데는 또 그렇게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오버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일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했을 경우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 담당 이장님이라든지 통화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이제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서 이용 횟수를 조정할 것인가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의 개인 택시가 266대입니까? 총 320대에서 개인 택시가 282대. 282대고요. 예, 법인 택시가 109대입니다. 100대죠. 네. 그 법인 택시가 네. 현재 그 운영 안 하는 택시가 있죠. 부재 관련해서 좀 부재 말고, 부재 말고, 운전 아예 기사가 없이 예. 뭐 한영 택시하고 있잖아요, 양주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니까는 먼저 번에 한번 그 직접 회사를 나가 봤더니 그냥 서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아마 예, 그런 저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운전기사가 없거나 그래서 아마 그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콜을 해도 야간에 본 의원도 콜을 해도 택시가 안 와요. 뭐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주말이나 뭐 금요일 날이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행도 안 하는 택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 30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개인 택시도 지금 정차 안 되고 있죠. 예, 일단은 예, 저희가 지난 뭐 도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런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이제 본 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택시를 뭐 10년, 오랫동안 장기간 그분들이 개인 택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택시는 뭐냐는 거죠. 폐업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100대에서 20, 30대가 운행 안 하면 20, 30대를 넘버를 죽이면 그만큼 개인 택시가 정차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건데, 이거는 교통안전국에서 제대로 한번, 물론 개인사업이라 안 된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조치할 게 있다고 하시면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예, 아무튼 그 부분 한번 정확히 한번 실태 파악해 보고요. 하여튼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뭐 감사했다라든가 이럴 때도 한두 번 드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택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회사 택시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이. 오로지 개인 택시 하나 받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무사고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거 국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좀 책임감 있게 조사도 하고 또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예.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덕계공원 주차타워는 지난번에 통장회의에서 뭐 잘 결론이 났죠? 예, 일단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그날 뭐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뭐 일단 뭐 덕계 우리 저기 회천 이동 덕계리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왕하면은 뭐 저기 저 주차 타워하고 저 스포츠 센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날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저거 하지 않고, 사실 그 주차 타워를 저희가 검토한 거는 사실 그 덕계리 지역에 지금 그쪽에 도로에 나와 있는 그 불법 주정차에 있는 차량들을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차 타워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들끼리 말씀이 되셔가지고, 일단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기 스포츠 센터도 차후에 검토해 주되, 그 주차 타워가 급하니까는 일단 주차 타워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더 이제 건의한 게, 그 이왕이면은 그쪽에 저 회천지구나 그쪽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하니까는 지금 2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좀 3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건의서가 왔습니다. 3층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 예산이 한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지금 저희가 53억 계획하고 있는데 한 21억 정도에서 한 74억 정도 됩니다. 그럼 3층을 옥상 주차장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죠? 아니, 그건 저희가 현재 저 2층 옥상으로 3층까지 해서 옥상이요. 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현재 2층 옥상 그게 2층 지금 옥상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고요. 예, 그렇죠. 3층으로 해서 4층 옥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죠? 자, 대행교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120면에 74억 들어가는 74? 그 조금 더 들어가나요? 50면. 50면 늘어나는. 어떤 다각적으로 이것도 좀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시고, 또 국에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단 지금 예산이 그렇고 또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화물자동차, 아까 안수원 의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21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뭐 그때까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요? 예, 예. 또 해천지구 주차장 매입도 이렇게 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할 거로 예상을 해서 뭐 선두적으로 일을 잘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 현재 우리 뭐 주정차 관련해서 뭐 주차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일단 뭐 지금 뭐 저희 아마 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차량 대수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예, 어딜 가든 주차할 데가 별로 없다.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그래서 더구나 전 민원 발생이 전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해천 일동 그 일성 투레 아파트 뒤쪽에 또 해천 이동 그 범양 마더빌 1차 뒤에 도로 이게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죠. 우리 차량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는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도로가 2차선 도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밤샘 주차가 많죠. 화물차가, 대형 사모차. 예.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그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밤샘 주차가 많다는 거죠. 대형 화물차가. 이 화물차 차주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제 본의원도. 그러나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에 대한 그 위험성도 있고, 또 불편성도 있고, 그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전 본인한테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왜 거기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냐. 근데 또 확인해 보면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멀쩡한 도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차 공간이 많으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쪽으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사실 뭐 그 여름철이나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야간 시간에 사실 뭐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 뭐 단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세우긴 세우는 건데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튼 뭐 단속도 강화하고 하여튼 그 해가면서 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는 이제 차고지가 있어요. 차고지가 네. 있어야 이제 화물 등록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화물차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도 답답할 노릇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 주민들도 여기 왜 차를 세우냐. 그럼 서로가 좀 상충된 건데 사실 불편한 거는 시민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죠? 대다수 시민이 이제 많고 차량을 가진 분은 일부분인데 이런 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이렇게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좀 수립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이게 2013년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14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얼마나 좀 저 수립한 거에 대해서 저 공사를 했는지 그 뭐 자료 있습니까? 가서 저희가 그 소하천이 127개인데요. 예, 지금 그 정비 사업은 한 12개 정도 했습니다. 12개 정도 했다. 예, 지금 아직도 할 게 많네요. 많습니다. 지금. 그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해졌더라고요. 요새 이제 집중호우가 많이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이 소하천이 범람을 또 소하천이 큰 하천보다도 또 집들도密집돼 있고 그리고 또 각종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쓰레기라든가 뭐 폐자재라든가 이런 게 막혀서 주변에 좀 물난리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양주이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물 난리가 날 수가 없는데 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급한 데부터 이렇게 잘 좀 부서에서 좀 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은 일정 봉양간도로 확장 봉사 이게 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는데 완료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지금 이 구간은 일단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구간은 전 내년까지 하신다고 예, 예, 했고 예.
전체적으로 완료가 언제쯤 가능하냐 이거죠. 예, 이제 아무튼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던 일이니까는 아무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건설하면서 저 민원도 많이 있죠. 이런저런 민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국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기존에 그 주택 옆에 이제 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 옆에 이제 주택 부분에서 이제 소음이나 진동 관계 때문에 저는 계속 좀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차가 있어서 네. 그 도로 건설하면서 기존 도로하고 현재 그 일정 보양간 도로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 연도에도 이제 본의해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 집으로 뭐 상가 건물인데요. 집이 막 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뭐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 또 도로 제휴각도로 바로 옆에 있죠. 제휴각도로에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고속도로 쪽에서 그거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난 걸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양주시하고 도로공사하고 다 부채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그 민원 접수를 받고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 이게요. 본의원이 어떻게 했냐? 그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서류를 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권이 나왔을 때 도로과에서도 이제 직원이 나왔고 도로공사에서도 직원이 나왔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몇 달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래서 그 양주시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건물값만 해주기로 감정평가에서 건물값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서 권익위에다 그렇게 서류를 내생을 했겠어요? 예? 그 민원이 시민들은 그렇게 답답해 있는데 예? 그런 접수를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아픈 마음을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본의원이 가봤습니다. 진짜 비가 뭐 가게 하는 거 첨벙첨벙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해서 이 민원만큼은 어떻게라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양주시에다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경기 도로공사도 안 된다고. 야 이거 한번 권익위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서류만 작성했어요. 민원이 잘 작성을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 결론적으로 잘 됐는데 그러면 그 의원이 좀 해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해결하면 양주시에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발생될 텐데 그거는 법만 좀 보지 마시고 이거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셔서 그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해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